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조, 무장 및 전투 기능 탑재. 공군의 노후화한 F-5 전투기 대체, 총 60여 대 전력화. 전자전 방어 장비 등 생존성 향상, 최신 디지털 제어 시스템. T-50 미역 수출 추진, 인도네시아 등에 이미 60여 대 판매. 이 무기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 무기는 천년을 물속에서 살며 기다리다 때를 만나면 천둥, 번개와 함께 승천해 용이 된다. 우리 군은 자주 국방의 기치 아래 1960년대부터 국산 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은 해외 수출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고 있다. 용이 된 이 무기 국산 무기를 소개한다. 자유의 투사로 불렸던 F-5는 과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였다. 1970년대 미국의 원조 공여를 받아 F-5A와 F-5B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했다. F-5 시리즈의 초기형 전투기인 F-5A 및 F-5B는 현재 퇴역한 상태다. 미국 노스럽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대한항공이 조립, 생산한 F-5EF 및 KF-5EF는 아직 운용 중이다. 1986년 생산된 이들 전투기 역시 노후화로 도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조한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FA-50이 탄생한 배경이다. 공군 T-50으로 훈련 시간 및 비용 절감. FA-50 전투기는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조한 모델이다. 1980년대 말 공군의 요구로 T-50 개발이 시작됐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돼 기존 공군 고등훈련기인 영국 BAE 시스템즈의 호크를 대체했다. T-50은 비록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긴 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정부가 10여 년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실질적인 국산 항공기다. 총 개발비 2조여 원 중 우리 정부가 70%,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 록히드 마틴이 13%를 부담했다. T-50은 최신의 첨단 전투기는 아니지만 부품이 32만 개에 달하고 내부 배선의 총 길이가 15km나 되는 정교한 항공기다. 특히 T-50은 훈련기로는 드물게 최고 속도가 마하 1월 5일에 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T-50의 정식 명칭은 T-50 골든 이글이다. 골든 이글은 1999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그 해가 공군 창군 50주년이었기 때문에 훈련기를 의미하는 T를 붙여 T-50 골든 이글라고 이름지었다. T-50 항공기의 뒷꼬리 날개에는 T-50이라는 글자와 함께 금색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최신 훈련 장비를 장착한 T-50을 통해 공군은 기존 훈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공군에 따르면 과거 33개월이던 훈련 시간이 T-50 도입 이후 28개월로 5개월 줄었다. 훈련 비용 역시 과거 2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5% 절감했다. 반면 훈련 조종사의 기술 숙련도는 기존보다 40%가량 상승한 것으로 공군은 분석하고 있다. 2005년부터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전력화된 T-50은 현재까지 총 80여 대가 운용 중이다. 90% 수준의 작전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FA-50 정밀유도탄 등 무장으로 적격파. 카이는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 전용기로 T-50B를 만들었다. 기동 성능을 개선해 공중 고개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모델이다. 또 TA-50은 T-50 훈련기의 기본적인 무장이 가능토록 개조한 모델로 공군 전술 입문기로 활용하고 있다. T-50을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전투기 모델이 FA-50이다. T-50에 적용된 F404J 엔진을 그대로 사용해 최대 주력 8톤급으로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서는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인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5톤으로 11.1톤인 KF-5F보다 약간 크고 21.7톤인 KF-16보다는 작은 규모다. 전자전 방어 등의 생존성 보장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야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하에 구축된 미사일 및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 합동정밀 직격탄과 지상의 전차 등을 격파하는 정밀유도 확산탄 등을 탑재할 수 있다.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지상 및 해상군과의 긴밀한 합동작전이 가능하다.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도 갖추고 있어 미군 전투기와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FA-50은 2013년부터 공군에 도입돼 올해 10월 전력화 사업이 마무리됐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기존 F-5 전투기를 대체해 총 60여 대의 FA-50을 운영하고 있다. T-50 9조 원 규모 미공군 훈련기 사업 도전. 현재 군 당국과 카이는 FA-50의 원래 모델인 T-50을 개조해 미국 고등 훈련기 수출에 도전하고 있다. APT 사업은 미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후 고등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 규모는 38조 원에 달한다. 1차 사업인 미공군 훈련기 사업은 350대 규모로 약 9조 원대다. 이를 위해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기존 T-50의 미공군 요구에 따라 대화면 시연기와 가상 훈련 기능, 공중급의 장치 등을 추가한 T-52를 개발하고 있다. T-52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보잉, 사브, 노스롭 그루먼 BAE, 레이시온 에어마키 컨소시엄의 제품과 경쟁한다. 카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기술을 이전받았던 우리나라가 미국의 역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짧은 기간 국내 항공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카이는 이번 사업에서 T-52 최신 디지털 비행 시스템을 장착해 F-35나 F-22 등 최신의 전투기의 훈련기로 적격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쟁 기종과는 다르게 T-50은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T-50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총 60여 대를 수출한 실적을 갖고 있다. 중동과 중남미 지역 국가들도 T-50에 관심을 갖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쓸만한 군함이 없었다. 해안 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기받은 상륙주정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소위정 몇 척이 고작이었다. 이들 함정은 크기가 작아 함포를 장착할 수도 없었다. 이에 장병들은 전투함 확보를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해군 장병 부인들은 삭바느질로 힘을 못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1만 5천 달러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4만 5천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해군 제독이었던 손원일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며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투함정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는다는 미국 방침에 따라 당시 12명의 전투함 인수요원들은 수소문 끝에 미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잠함을 실습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해군은 이 실습선을 1만 8천 달러에 구매해 정비했다. 3인치 포 1문을 장착하고 포탄 등을 실어 1950년 4월 10일 진해항에 입항했다.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다. 백두산함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은 2달 후 발발한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경멸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 시작,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미 대학에서 실습선을 사와 개조해 사용하던 우리 해군은 1972년 우리 손으로 첫 함정을 개발했다.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방위 성금이 기반이 된 70분급 고속정 학생호다. 이후 1974년부터 시작된 율곡 사업으로 우리 해군은 국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이 국산 기술로 건조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및 근접 방어무기 체계와 헬기 탑재 경납고를 갖춘 국산 구축함까지 개발에 성공했다.
KDX-1 사업으로 탄생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이다. KDX-1을 통해 탄생한 구축함은 1번 함인 광개토대왕함과 2번 함 을지문덕함, 3번 함 양만춘함 등 3척이다. 한국형 구축함 시대를 연 3,000톤급 KDX-1로 인해 우리 해군의 전력은 크게 향상됐다. 북한에 대응한 연안해군에 머물렀던 우리 군을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시작점이었다. 당초 KDX-1을 통해 총 12척의 한국형 구축함을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이후 KDX-2 사업은 4,000톤급으로 배 크기를 더 늘리고 스텔스 기술과 다층방공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됐다. KDX-2 사업을 통해 탄생한 충무공이 순신함급 구축함은 총 6대다. 이후 KDX-3 사업에서는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된 7,000톤급의 한국형 구축함 3척이 건조됐다. 첫 번째 함정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KDX-3이 2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총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해군 함정으로 재탄생. 구축함은 대함 및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하는 중대형 함정이다. 어뢰로 적이 대함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 해군은 구축함명으로 역사적 영웅이나 국난 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KDX-1의 경우 모두 고구려 시대 영웅들의 이름을 따와 함명을 지었다. 고구려 때가 우리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배했던 시대인 만큼 대양해군으로 뻗어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을지문덕함은 이 같은 장군의 기계와 용맹함을 본받은 함정이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한 을지문덕함은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함정을 지휘하는 기함이다. 1997년 진수를 거쳐 2000년 작전 배치됐다. 길이 135.4m, 높이 14.2m, 폭 14.2m의 축구장 1.5배 크기다. 순항거리는 4,500마일로 인도네시아까지 왕복할 수 있는 성능이다. 을지문덕 함장인 김학민 대령은 을지문덕함은 무장 및 센서를 제외한 분야의 5개국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기본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 및 건조까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국산 구축함이라면서 대함 및 대공작전은 물론 대잠수함까지 입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함, 대공, 대잠까지 입체작전 수행. 을지문덕함의 무장은 MK-48 모듈의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시스페로가 특징이다. 시스페로는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어도 비행 표적을 요격할 때 사용하는 단거리 대공무기로 속도는 마하일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해군 하정의 결점이었던 대공미사일 부재를 해결한 것으로 을지문덕함은 총 16발을 탑재하고 있다. 또 한대 함유도탄인 하푼과 127mm 함포 1문을 장착하고 있다. 30mm 골키퍼라고 하는 근접방어무기 체계 입문도 탑재하고 있다. 전방위로 분당 4,200발을 쏠 수 있는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는 무기체계다. 이와 함께 잠수함과 적수상함 공격을 위한 사거리 11km의 국산 어뢰 청상어도 보유하고 있다. 다가이라고 불리는 유도탄 기만 체계도 장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격 통제 레이더, 대공 레이더, 피아식 별기 등의 첨단 레이더를 탑재한다. 링스 해상작전 헬기를 2대까지 고정적으로 탑재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잠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어뢰 음향 대항 체계를 장착해 함정의 소음과 유사한 수중 소음을 내는 기만기를 투하해 어뢰를 교란시킨다.